한국형 전투기용 최첨단 레이더 개발에 시험항공기 첫 활용. 지난 30일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즉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첫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 후 시험항공기를 활용해 비행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에 사용될 AESA 레이더는 개발 진행 과정이 몇 차례 공개되었지만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항공기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다. 지난해 엘타사는 시험항공기로 사용할 보잉 737-500 여객기를 임차했고 한국형 전투기용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장착해 국외에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엘타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항공기 모습. AESA 레이더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의 영어 약자로 전자적 빔제어를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의 안테나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반면 AESA 레이더 안테나는 고정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조그만 송수신기 수백여 개 혹은 수천여 개가 평면에 촘촘히 박혀있다. 기존 레이더와 달리 AESA 레이더는 동시다발적인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수 표적 추적과 동시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E와 같은 차세대 전투기들은 AESA 레이더를 필수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 안테나는 고정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조그만 송수신기 수백여 혹은 수천여 개가 평면에 촘촘히 박혀있다. 한국형 전투기의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진행 중이며 추후 양산은 한화 시스템이 담당한다. 이스라엘의 엘타사는 AESA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국내 하드웨어 개발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 엘타사는 국내에서 제작된 AESA 레이더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입증과 레이더 시험 평가 기술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입증에 필요한 시험항공기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 및 국내에서 지상 및 공중시험도 담겨 있다. 방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엘타사는 시험항공기로 사용할 보잉 737-500 여객기를 임차했고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용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장착해 하반기부터 국외에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록히드 마틴사의 시험항공기인 캣버드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에 사용되고 있다. 엘타사가 임차한 737-500 여객기 기수에는 한국형 전투기용 AESA 레이더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기존 여객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내에는 레이더 안테나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국외 테스트를 진행 중인 시험항공기는 AESA 레이더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빠르면 올 하반기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시험항공기는 레이더 및 각종 항공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로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은 이러한 항공기를 오래전부터 운용해왔다.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F-35 전투기 개발에 사용된 록히드 마틴사의 캣버드가 손꼽힌다. 캣버드에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에 사용된다. 군사 전문가인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대표는 국내 최초의 시험항공기 도입은 우리나라의 항공 및 방위산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F-35 개발에 사용된 737기종을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보잉의 항공방위 사업의 핵심 축입니다. 한국군에서 쓰고 있는 보잉 제품 종류만 360개 이상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X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만난 토마스 브레켈리지 방위우주안보부문 해외영업 부서장은 이렇게 말했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보잉의 대표 전투기인 F-15 등의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에서 보잉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최근에도 조단위 수주를 따냈다. 지난해 우리 군이 6대 도입을 결정한 P-8A 해상 초계기의 경우다. 북한의 전차와 공기부 양정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은 대형 공격 헬기로 보잉의 아파치 가디언을 낙점, 2018년까지 총 36대를 구매했다. 아군의 요격기를 지휘 통제하는 비행기인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사업도 보잉의 피스-I가 선정됐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보잉이 한국 방산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헌신을 꼽았다. 그는 보잉이 지난해 한국에서 쓴 부품 구매 비용은 4억 달러다며 2008년부터 지난 10년간 누적으로는 3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외국계 항공방산 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이어 한국에 지난 5년간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640만 달러 수준이라며 방산 거래 조건인 절충교역비로 한국에 쓴 돈은 지난 10년간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한국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보잉이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했다. KF-X는 2021년 4월에 첫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이며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될 계획이다. 브레켈리지 부서장은 F-15의 개량형인 F-15X에 들어갈 신기술들이 KF-X에도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국군에서 기술 판매 이전 등을 원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F-15X는 전투 지역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센서 시스템, 적방공망을 교란하면서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전자전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언론간담회에서 KF-X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용 비용은 F-35E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을 살펴보면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E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다양한 무기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실물 모형 공개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됐다. 뒤쪽에는 소형 무장 헬기가 전시돼 있다.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됐다. 뒤쪽에는 소형 무장 헬기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E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주장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EFX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E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 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E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FA-50 1호기를 탄생시키고도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서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 복구하는 핵심 부품 장정비 사업은 4년 뒤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KE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사는 초기 개발형인 KEFX 블록1을 시작으로 블록 3로 성능 개선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기능과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도 계속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 내탁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최근 스텔스기를 개발하는데 최소 17조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64.4%나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E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E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항공우주산업 기술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E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급초음속 전투기 기체 설계와 제작, 생산, 조립 등의 기술은 다른 항공기 설계와 비행저, 시험평가, 항공전자,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